답 찾으려고 하는 거지. 답 찾으려고. 그죠? 기사 시험은 무조건 시험장에 가면 답 찾는 데 신경 써야지 푸는 데 신경 쓰면 안 돼. 답은 어떻게 돼 있니? 모양은 맨 앞에 부호가 먼저 오죠. 부호.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부호라고 했죠. 우리 플러스는 값이 남는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모질란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전기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x는 곱하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수가 나와. 정수는 뭘 정수라고 해요? 숫자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사람 손가락이 10개약이죠. 그것처럼 우리 숫자를 쓰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개수는 10개량이죠. 10개라고 해서 우리가 십진법을 쓰죠. 십진법. 5개 쓰면 오진법, 2개 쓰면 이진법. 우리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운행이 되는 거죠. 네. 전기를 투입했대. 전기는 들어오다 마는 건 없어, 그죠? 한참 쓰고 있는데 전기 나갔네? 차단기 떨어진 거지. 과부하 걸려서 용량을 초과했다 그런 얘기. 용량을 초과했다. 그래서 정수는 1부터 9까지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숫자를 정수라고 불러. 어려운 말. 그 다음에 이제 뭐 10의 승수도 있고 되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정답은 맨 앞에 부호, 숫자, 문자 순으로 배열되는 거예요. 항상 배워 있어야 되겠네. 사칙연산이지. 사칙연산. 자, 전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이 하나 나왔죠? 그럼 장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핵심은 몇 가지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이 나왔어. 타이틀에서는 항상 핵심적인 건 2-3가지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전기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칙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딱 2가지가 있는. 사칙연산할 때 딱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호 처리하고 부호. 그러니까 부호 처리란 플러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로 할 거냐 선택하라 이거. 요놈 하나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항하는 거. 이항. 쉬운 말로 이항은 이사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첫 번째는 덧셈이 있어요. 덧셈 모르는 건 없겠지 뭐. 합한다 이런 얘기죠. 덧셈이라는 말이나 합이라는 말이나 같은 문제인데 우리 기사시험은 어른이 보는 시험이죠. 물론 애들이 볼 수도 있겠죠. 자격이 되면. 합이라는 말은 천정에 형광등 2등용짜리가 몇 개 있을까요? 그것도 합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잖아. 시험 문제에서 더하기 합 이 말만 찾으면 안 된다고. 국어라. 그것도 합하라는 얘기죠. 몇 개 있을까요? 여기 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산기는 뭘 쓰나요? 계산기 쓸 때는. 계산기도 필요합니다. 시험 볼 때 연장이 필요한 얘기죠. 요새는 뭐 컴퓨터로 시험 보니까 볼펜은 필요 없겠고 마우스로 찍으면 돼. 계산 문제는 어쩔 거네. 연습장을 한 장씩 줘요. A4 용지 반 잘라가지고. 볼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계산하려면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다녀야죠. 자, 연습 문제 하나 해보죠. 더하기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예를 들어 3이 있대. 얼마니? 우리 계산기가 더 정확하죠. 그죠? 암산보다는. 맨 앞에 있는 숫자 부호는 없으면 플러스가 있는 거죠. 플러스는 보통 안 써요. 맨 앞에는. 마이너스는 반드시 붙여야 되고. 그럼 1에 1 눌러. 그 다음에 더하기래. 이거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2 누르고 더하기래. 이거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꼬로 버튼 누르면 되는 거고. 그럼 계산기가 답변해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계산기가 6. 이렇게 답변해주지. 두 번째는 뺄셈이 있어. 뺄셈을 한 글자로 차라고 그래. 차. 그래서 뺄셈을 쓸 때 계산기는 뭘 쓰냐면은 계산기 네모 버튼에 짝대기 하나 있는 걸 쓰죠. 얘를 사용하는 거지. 계산기는. 계산기 버튼은 이걸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보통 어떤 게 있냐면
마이너스 짝대기 하나 있고 가로 쳐져 있는 게 있어. 가로. 계산기 버튼에 가로 쳐져 있는 건 뺄셈 할 때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건데 얘는 사용 불가. 이건 어디에서 쓰냐면 예를 들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 있대. 10의 마이너스 2승이 있으면 이제 계속 앞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모르셔도 다음에 하실 때 또 알게 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그죠? 우리 전기 공부하실 때는 반복해서 계속 많이 봐야 돼요. 보라고 하는 것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값에 머리 위에 쓰는 거를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 하나씩. 요때 마이너스 할 때 버튼 예를 써야 돼. 이거 쓰면 안 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뺄셈이지 참.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면 이거 보통 큰 숫자에서 빼잖아.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거 누른다고 그죠? 숫자 1을 누르고 얘 누르고 얘 누르고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네. 어려운 건 없죠. 이거. 세 번째는 곱셈이 있어요. 곱셈. 곱한다 이런 얘기지. 특히 이제 곱하기하고 나눗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요 부호 처리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자, 첫 번째는 더하기는 여러분들이 곱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볼까요? 여기 보면은 사칙연산 기호 x는 곱하기를 얘기하는 거네. 사칙연산 기호하고 부호는 연타로 쓸 수는 없어요. 계산기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지. 그래서 계산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영역을 표기해야죠.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가로를 치셔야 돼요. 반드시. 마이너스하고 숫자가 한 몸이다 이런 뜻이죠. 이 가로 친 거는 걔네가 한 팀이다 이런 뜻이죠. 계산기 쓰실 때는 이 가로도 눌러야죠. 계산기 쓰실 때는 가로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가로 눌러. 가로 열기, 빼기, 그 다음에 숫자 1 누르고 가로 닫기 누르고 곱하기. 계산기 쓸 때 곱셈은 X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빼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개 이상을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한참 걸리면 헷갈리기도 하고. 틀렸네 다시 지우고 새로 하고 그죠? 수정하고. 그래서 항상 뭐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가로를 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산 문제를 공식 갖고 푼다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기타 부호는 없다고. 둘 중에 하나 누가 될 건지만 내가 안다 그러면 가로 안 하고 계산이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1개, 2개, 3개죠. 3개를 홀수계라고 그래요. 우리 숫자는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어, 그죠? 네. 저희 학원은 항상 홀수달에 개강을 해. 1월달, 3월달, 5월달, 7월달 이렇게. 그러니까 3개니까 홀수계면은 부호는 마이너스. 계산기는 그렇게 세팅돼 있어. 부호는 마이너스야. 자, 부호가 결정되면 이제 가로가 필요 없는 거야. 숫자 1 곱하기 2 곱하기 3만 하면 되는 거지. 빨리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곱할 게 많을수록 진행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 처리만큼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세가지고 직접 하는 게 좋다. 그 얘기죠. 계산기 의지하지 말고.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나 더 있다고 보자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4개네. 짝수개면은 부호는 플러스 처리한다. 계산기 쓰지 말고. 계산기는 1 곱하기 2 곱하기 1은 그리고 곱하나만 하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2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이 있어요. 네 번째는 나눗셈을 계산기 쓸 때는 예전 계산기는 6의 2이죠. 요새 계산기도 이런 게 있지 뭐. 이걸 쓰든가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경우는 나눗셈을
반 나눠가지고 나눗셈이란 위에 거 분자, 밑에 거 분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위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자. 밑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모. 비례 반비례 할 때 또 하죠. 분자 분모. 이거는 구분하셔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예를 들어 가지고 나누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죠.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가로를 쳐야 된다. 이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맨 앞에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냐? 3개네. 다. 홀수 부호는 마이너스 정해진. 계산기 쓰실 때는 이제 숫자만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에 2, 3은 6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네. 그죠? 나는 계산기 쓰고 싶다. 다음 시간부터는 계산기 이렇게 갖고 다니셔요. 미리 연습을 해봐야지. 그죠? 학원에서도 계산기는 다 팔아요. 지금 수학하는 것도 수학책도 있고 난 산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구입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겠네. 산수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죠? 쉬운데도 아까 부호 처리가 안 되거나 이항이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얘네가 최고 중요한데 항상 어떤 식을 쓰든 간에 얘네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이항을 해보죠. 이항. 여러분들이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항. 이사 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이항 가장 중요하죠. 자 시험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요 공식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 얘기죠. 공식은 과목당 100개씩을 외운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500개 공식을 외워가지고 한 문제마다 이 공식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떤 걸 쓸 건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읽어봤더니 요 공식을 쓰라는 문제야. 아까 우리 자격증은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다고 그랬죠? 기능사 시험은 항상 이 꼬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꼬르는 무슨 뜻이냐면 왼쪽 거와 오른쪽 게 결과가 똑같다고 얘기죠? 그리고 기능사 시험 문제는 왼쪽 거만 물어봐. A 아니면 B.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지금 미지수가 4개야, 그죠? 이 중에 하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A를 물어봤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A 물어보는 놈을 쓴 다음에 막바로 이꼬르가 와야 돼. 전기 공식을 써먹는 방법은 물어보는 고놈 다음에 막바로 이꼬르가 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 계산 문제에 그런 말 없어. 이렇게 하라고 푸는 그런 책은 없다. 그러면 B라는 놈을 이꼬르 반대편으로 이사를 보내야 돼요. 요 앞으로 보내든 맨 뒤로 보내든 C 앞으로 보내든 C하고 D 사이에 보내든 오른쪽으로 보내는 걸 이항이라고. 이항. 어느 자리에 가든 상관없다. 그러면 항상 하는 방법은 오른쪽 우변이 있어. 그죠? 우변을 먼저 적어. 얘네들은 이꼬르 오른쪽에 원래 있었지 처음부터. 그죠? 그럼 B라는 놈이 넘어갈 때 맨 끝으로 써도 되고 앞에 써도 된다고 그랬죠? 쓸 때는 부호가 플러스면은 B라는 값을 쓸 때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야 이꼬르가 성립되는 거지. 그죠? 아니 넘어갔는데 플러스면은 이꼬르가 안 되지. 이꼬르랑 균형이 똑같다 그 얘기잖아. 성립이 안 돼야지. 그래서 이항할 때는 반드시 부호가 반대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해드렸더니 공식에 빼기가 있었어. A 빼기 B래. 그럼 A 얼마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부호가 항상 반대로 바뀐다. 약간 왼쪽 거를 물어보는 거는 기능사라고 그랬죠? 기사에서는 항상 왼쪽 거를 안 물어봐요. 오른쪽 걸 물어보지. 헷갈리는 거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C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C 얼마냐? 그럼 C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C 다음에 막바로 이꼬르가 와야 된다고.
그럼 자리 바꾼 거야. 얘가 이쪽 가 있는 거고 얘가 이쪽 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C 얼마입니까? 그럼 C 다음에 이꼬로, 그럼 A하고 B는 반대로 바꿔서 쓰는 거지. 오른쪽에 이렇게 AB 플러스. 그러면 D가 이쪽 넘어갔는데 그들을 오른쪽에 적는다는 거죠. 그럼 D 값을 적는데 얘가 플러스였었잖아.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외운 것 중에 기능사는 앞에 거만 물어보고, 시험자가 실제 그랬어. 오른쪽 거 물어보는 게 기사하고 산업기사 문제죠. 패턴. 자, 빼기도 같이 해결하면 됐네, 그죠? 자, 두 번째는 기본 사항을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시험 문제는 쉬운 거 틀리면 떨어지는 거죠. 실기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곱하기 해보자고. A 곱하기 B 이꼬르 C 곱하기 D예요. 시험 문제 읽어봤더니 이 공식을 쓰라는 문제예요. 물론 부호 처리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A 얼마냐고 물어봤대. A 값 얼마입니까? 그럼 막바로 이꼬르가 나와야 된다니까. 다시 재편집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B라는 놈을 이사를 보내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일 때나 그냥 넘어가는 거지, 곱하기 나누기는 뭔가 조치를 다른 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B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이사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왼쪽 오른쪽을 똑같은 값을 나눠 분수라고, 아까 분자 분모 얘기했는데 분자 분모에 없애고자 하는 값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꼴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아니, 없다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면 B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거는 약분할 수 있죠. 약분. 용어를 아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면 좋은데 여기서는 똑같은 게 없어. 약분하고 싶어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만 남고 B가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간 결과가 벌어진 거지. B를 이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네. 이런 조치를. 그러니까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노란 거 빼고 적어보자고. 이제 B가 넘어갔어, 그죠? B의 위치가 어떻게 됐나? 결과 보니까 A만 물어봤을 때 B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자리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밑에 거를 분모, 분자라고 그래, 그죠? 분자에 있는 게 밑에 분모로 내려왔네.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잖아. 아, 나는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어. 그럼 힘들 때는 모든 걸 지워버려, 그죠? 머리 아프게 공부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네. 그죠?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린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빨리 가는 걸로 그냥 그대로 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있는 값들은 다 분자 값이에요. 분모는 1이 써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네. 분자가 분모로 내려갔다.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지. 반대로 밑에 있는 게 있다가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곱셈하고 나눗셈은 위아래가 바뀌는 거네. 더하기하고 빼기는 좌우로 이양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 거 물어보는 건 기능사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오른쪽 걸 물어봤어. C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다음에 막바로 이꼬로가 와야 된다니까. 공식을 재편집해야 된다.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은 과목당 100개씩 외운다고 그랬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운 공식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이렇게 재배치하는 걸 이항이라고 한다.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전기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자격증을 못 따는 분들은 이걸 못 하고 있더라. 안타깝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13년째면은 기술사 여러 개를 딸 수 있는 시간이죠. 자존심 상당히 세요. 지금도 올해도 도전하겠대.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요거 그냥 때려치면 안 될까? 13년 동안 그 책에 전기책에 정성 쏟느니 나한테 좀 신경 써주지. 밥상에 반은 전기책이. 올해 떨어지면 이거 다 불사지는 줄 알아.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면 내가 생활비 안 주지? 나도 곤주가 있어. 그래서 놈들이 나 전기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증 없어갖고 서러워 죽겠구만. C 얼마냐? 얘가 넘어가야지 이렇게 분모로. 그럼 A, B를
왼쪽에 있는 걸 그냥 오른쪽에 쓰는 것 뿐이죠. 여기다가 부호가 있으면 부호 처리 같이 해야지. 부호가 홀수기에 짝수기에 그것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눗셈 해볼까요? A 나누기 B 이꼬로 C 나누기 D 이런 공식이 있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어. A 얼마냐? 이건 기능사에서나 물어본다고 그랬죠. 밑에 있네. 반대편은 C 나누기 D가 있어.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놈을 C 옆에 갖다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온 거지.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C 나누기 D라고 쓰고 그냥 곱하기 B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다 똑같은 거네. 얘가 1분의 B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혼자 있는 놈은 분모가 1이기 때문에 분모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곱한다 그러면 C하고 B 곱해가지고 분자, D하고 1 곱해가지고 D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분수의 곱하기죠. 여기까지는 좋아. 갑자기 시험 문제가 D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이제 혼돈이 시작되는 거네. 어쩔 거예요? D 얼마입니까?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네가 분모로 가. 그럼 식이 복잡해지는 번분수 계산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등가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가. 등가랑 똑같은 식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등가가 누구냐? 등가식. 등가식 같은 식 이런 얘기네. 자리를 바꿔요. 그럼 편하지. 그러면은 B하고 A하고 자리를 바꿔. 왼쪽 오른쪽 자리를 바꿨죠. 왼쪽 걸. 그러니까 오른쪽 것도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 시험장에서 바꿔놓고 쓰면 되는 거지. 연습장도 주는데. 응? D 얼마니? 물 얼마야? C 갖다 B에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하려니 머리가 아픈 거지. 이식 갖고 하자니. 왼쪽 게 위아래가 바뀌면 오른쪽 것도 위아래 바꿔서 하면 되는 거지. 공식. 똑같은 거네.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A 나누기 B 자리 바꾼 거에다가 C를 갖다 곱하면 된다고 얘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얘가 1분의 C니까 A분의 B 곱하기 C 이렇게 해도 같은 거죠. 또 앞에 곱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곱셈은 9구단 배웠잖아. 2, 3, 6, 3, 2, 6 똑같은 거지 뭐 그죠? 자, 이때 시간이면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엉덩이도 아플 겁니다, 그죠? 우리 가장 처음 공부할 때 좋은 책상이 이 책상이에요. 밀착이 가장 잘 돼. 집에 있는 아무리 따뜻한 쿠션이 좋은 책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이 책상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인터넷 치면은 이 책상하고 벌상하고 합쳐서 2만 원이면 사요. 이런 책상은 요새 학교에서 다 버려버리니까. 이 양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전기 내용으로 가보자고. 전기 값이 있어. 전기 값. 이꼬로 전기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고 마이너스 값. 이 전기 값 우리 이제 계산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 이것의 의미는 뭐냐고 얘기죠. 어떤 의미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죠. 전류에서 가끔 뉴스에도 나와 그죠? 전류 물하고 똑같은 거죠. 물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 그죠? 전류는 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써먹는 원리나 물을 써먹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기에 보면 플러스 선이 있고 마이너스 선이 있어요. 그죠? 콘센트 구멍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플러스는 압력 힘이 220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는 압력이 빵이라는 얘기지. 두 개를 연결하면 전기가 흐른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전기가 이동한다는 거는 전류가 이동한다고 얘기해요. 전류를 전자라고 해. 하이마트에 전자제품 사러 가자. 누가 결혼한대. 전자제품 사야 된대. 그죠? 별거 다 있잖아. 요즘에는 뭐 없는 게 없죠. 돈이면 다 해결되지. 그 전자들의 덩어리를 전류라고 해요. I라고 표기하고 단위는 A를 써서 암페어라고 해요. 전기 공부하실 때는 명칭, 표기 다 미국에서 온 거잖아. 그죠?
요새 자 전류에서 마이너스 값 의미는 뭐냐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건전지가 있어, 그죠? 벌써 튀어나온 게 있죠? 탄소 막대지. 탄소. 그 다음에 밖에는 이제 아연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를 튀어나온 걸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극이라고 해요. 플러스는 값이 남는다는 이 극자는 출입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에도 극자는 출입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넓적한 부분은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압력이 제로다 이런 얘기. 플러스 극은 압력이 얼마다. 보통 건전지는 전압이 얼마냐면은 V가 1.5V 정도 되죠. 이란 1.5. 마이너스 극은 압력이 빵볼트 이런 얘기. 자 여기에다가 전선을 가지고 전선. 그러니까 이런 걸 전압이라고 하는데 기전력이라고도 부르죠. 전기를 이동시키는 힘이다. 또는 전압 이렇게도 불러. 전기적인 압력. V라고 표기하고 단위는 반드시 볼트라고 한다. 지금 진도 나가는 거예요. 산수만 하는 게 아니라고. 자, 나머지 이제 전기를 써먹으려면 전기는 공기를 타고 이동할 수는 없어요. 현재 기술로는 그죠?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선인데 이게 플러스 전선인 거지. 전선. 구리로 되어 있죠. 구리. 구리를 통해서 전기가 전달된다고 얘기죠. 이쪽도 이제 얘가 마이너스 전선인 거지. 그럼 전선하고 전선 사이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콘센트 구멍이 이걸 얘기하는 거래, 그죠? 여기다가 전기를 쓰려면 뭘 연결을 시켜야지, 연결. 예를 들어서 전구가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 시골에 가면 뭐 화장실에 있는 전구, 이렇게 백열전구라고. 이건 필라미트 열선이죠. 빛에너지로 소비하는 거지. 얘가 전구야, 전구. 이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소비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의 소비자를 저항이라고 해. 저항할. 개긴다 이런 뜻이에요. 레지스턴트 저항. 전기의 소비자인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보통 우리가 전기가 이동한다. 전류를 얘기하는 물하고 똑같다 그랬죠. 화살표로 표현해. 이렇게. 자, 전류 I 얼마라고 표기할 거예요? 항상 플러스 값으로 표기를 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정상이야, 정상. 이게 정상이라고, 정상. 정상. 그러니까 전기라는 놈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이죠, 정상. 그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게 되죠. 시험 문제는 반대로 두네. 이 전류 거꾸로 흘러가죠. 그래도 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물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흘러, 그죠? 우리 수도꼭지에서 광덕산으로도 물이 흘러가. 거꾸로 역류해서.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 빨간 방향으로 가는 건 없다. 그래 비정상. 이런 건 없다. 그런 이게 정상이지. 절대 전기는 반대로 흐르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물어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기가 4개라고 그랬죠? 1, 2, 3, 4. 2개는 플러스 해놓고 2개는 마이너스 해놓고.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은 플러스 2개에서 찍어도 찍는다 그 얘기지.